네, 이번 GDXC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서버클라우드 파트 김명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생각해본 주제는 이제 모든 개발자들의 필수 언어가 이제 영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개발자한테 이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제가 어떻게 이제 영어라는 거를 공부해보게 됐는지, 또 이제 어떻게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는지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게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쩌다 이제 영어를 하게 되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영어를 하고 대학교 와서는 보통 이제 영어를 잘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1, 2, 3학년 때까지는 영어 공부를 손 놓고 있다가 이제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시험 준비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영어 성적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되게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력서를 쓸 때도 이제 외국어나 이제 어학 성적을 적는 칸이 있는데, 이때 빈 칸으로 두면 되게 이제 무안하기도 하고 되게 부족한 느낌도 받고, 또 이제 해외에 기업 면접을 갔을 때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영어 어느 정도 하세요? 였고, 그만큼 이제 영어가 완전 베이스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4학년이 되어서 많이 급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는 이제 아무래도 취업을 생각하고 공부를 했다 보니까 토익, 오픽 이런 걸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발자인데 개발자한테 영어가 중요하다는 건 좀 알고 있었지만, 그럼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은 좀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토익, 오픽이랑 이런 것들 그냥 어떻게 조금 다른지, 또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궁금해졌고, 저만의 방식을 좀 찾고 좀 그렇게 공부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어가 왜 중요한지부터 개발자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3학년 때까지 놨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영어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요. 이제 개발 공식 문서나 이런 스택 오버플로우나 그런 걸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영어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런 이제 왼쪽 보시면 이런 영어 같은 이제 문서들을 다 긁어다가 GPT한테 넣은 다음에 이거 한국어로 설명해줘,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어로 학습을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문서 자체에 있는 그림이나 여러 요소들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좀 그래도 한번 번역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듣는 거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AWS 이제 개발 문서를 그 문서를 또 이제 보면 이게 정말 끔찍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 문서들을 보면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숨부터 탁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뚫어야 될 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뚫게 된 경험이 있어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에게 왜 그 영어가 중요한가 좀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부터가 다 영어잖아요. 이제 뭐 저희가 쓰는 그 코드 프레임워크 다 영어이고, 에러 메시지까지도 다 영어인데, 이게 그리고 공부할 때 이제 영어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얻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터브나 리눅스 같은 거 한국어 설정하면 에러 메시지도 한국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에러 메시지를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양질의 그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모든 발표되는 기술 트렌드들은 다 모두 영어로 발표가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 다음 주에 구글 I/O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모두 다 영어로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챗GPT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최신 기술 모두 다 영어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놓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해주거나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 이제 리소스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약간 그런 그 공백도 존재하고, 또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이게 그 원작자의 의도가 100%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또 느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밑에 보시면 국내 SW는 우물안의 개구리다.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 중 한글 콘텐츠는 0.6%에 불과하다. 한글만 고집하면 전 세계 콘텐츠의 99.4%를 못 보는 것이다. 신영태 한국정보처리학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은 컴퓨터학부 그 교수님 맞고요. 저희 교수님. 그 이제 웹상에서 이제 한국어로 된 콘텐츠가 이제 0.6% 정말 작죠. 나머지 이제 99.4% 이것도 다 물론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가 일단 65%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한국어로만 된 자료를 찾고 한국어에만 의존하게 되면 정말 놓치는 컨텐츠가 되게 많다, 데이터가 많다, 그런 걸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되게 크고 모두 다 이제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제 요즘엔 GPT가 나오면서 좀 많이 안 쓰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택 오버플로우나 기터브 모두 다 영어로 되고, 또 이제 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넣을 때나 이제 자기가 개발자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뭘 개발해서 라이브러리나 그런 거 개발해서 기터브에 올릴 때도 다 설명을 한국어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커뮤니티는 다 이제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현업에 가게 되면 이제 개발자가 이제 보통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일하면서 물리적인 장벽이 없기 때문에 외국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뭐 해외 기업은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상현이 형이 그 일하시는 그 회사에서 외국인 개발자와 이제 영어로 소통하는 걸 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되게 이제 그 영어가 진짜 쓰이긴 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의 실무 영어 그래도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공부해보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이 다를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단한 예시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제 렌더라는 단어와 헤드레스라는 단어인데, 렌더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 용어와 개발자가 쓰이는 용어가 조금 의미가 다르고, 이제 헤드레스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없는 단어인데 저희 개발자 사이에서 있는 단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가져와봤습니다. 이제 렌더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 주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흔히 익숙하신 이제 렌더링하다, 약간 그렇게 페이지를 만들고 그래픽 요소를 그리다, 이런 의미이고, 헤드레스 같은 경우는 일상 영어에서 없는데 이제 개발자들의 프론트엔드 쪽에서 쓰이는 약간 GUI 없이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분명히 이런 예시들을 보시면 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개발자분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 이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저도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스피킹할 때 정말 조금 애를 쓰고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 이제 언어 문화권이 되게 미국 영어와 저희 나라는 되게 달라요. 빨간색을 보시면 이게 한국어 영어 언어 문화권인데, 이제 일본과 이제 뭐 몽골 그리고 터키 이쪽이 저희랑 비슷한 언어 문화권이고, 그 영어를 사용하는 그쪽은 이제 저희랑 완전 초록색으로 다른 만큼 되게 차이가 많아요. 이제 일본어 조금 공부하고 애니 조금 많이 보면 이제 일본어가 되게 들린다, 조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뭐 넷플릭스랑 영화, 뭐 유튜브 맨날 영어로 많이 보지만 그러면서 나 영어 들린다, 그런 분들 많이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언어에 있어서 이제 문화권이 비슷한 게 정말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부분이 좀 다른가 좀 간단하게 잠깐 보고 가시면, 이제 관사랑 단수 복수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스피킹 특히 말할 때 되게 좀
그 신경을 조금 많이 썼던 부분이에요. 관사가 이제 예시를 보시면 there is a PR fixing the critical issue. The PR requires that a list one approval. 네,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사가 세 가지가 있죠. 더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그냥 이게 이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해당 약간 이런 거 관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런 거를 넣긴 했는데 보통 이제 저희 한국말로 하게 되면 그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PR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관사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관사를 붙여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에 그러니까 너가 알고 내가 알면 더 처음 나오는 단어는 좀 앞에 어를 붙여주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앞에 PR이 나와 있는데 앞에 한번 PR이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서는 PR은 덜을 붙여주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 한국어는 되게 단수 복수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 예시 문장 보시면 this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영어는 이제 단수 복수에 따라서 this가 될 수도 있고 this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어는 그냥 다 모두 이잖아요. 이 이슈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영어에서 단수 복수를 많이 중요시한다. 또 밑에 예시도 I was playing video games yesterday 보시면 이제 나는 어제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중이었다. 한국어로 바꿔보면 되게 어색하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 많이 좀 다른 부분이었다라는 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는 섹션이었습니다. 네, 조금 이쯤 오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내가 퀴즈를 갖고 왔는데 이거 맞히는 분들께는 약간 커피 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위에는 단어가 들어가고 밑에는 구문이 들어가는데 다 이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어로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손들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만) 맞춰도 되나요? 네, 둘 다 상품 있는 거예요. 네, 저 1번 도전. 1번, 명진님. 저 포르프 네. 이터레이츠 오버러 스팅 어비 버리. 네,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영자랑 네. 근데 다들 이제 딱 보셨을 때 되게 한국어는 딱 이해가 되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시는데 살짝 막히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영어를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부터 뭐 번역기를 돌리기도 참 애매하고 또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단어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영어를 평소에 조금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이터레이트라는 게 되게 뭐 문법 주체로도 있고 키워드로도 있어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네, 밑에 문제도 맞춰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밑에 문제는 조금 어려우시면 이제 힌트는 있거든요. 네, 초과하였습니다를 넣으시면 되는데 있나요? 문장이에요? 네, 구문이에요. 네. 힌트. 채연님. 이스 이스디드. 네, 아쉽습니다. 일단은 이스디드까지 맞았거든요. 근데 좀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좀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많이 안 쓰지만 영어에서 이 표현을 좀 많이 써요. 네, 혜경님. 워스 엑스를? 아니에요. 좀 아쉽긴 한데 거의 다 왔어. 헤스. 헤즈 익스디드? 거의 다 왔어. 헤스빈? 네, 정답입니다. 헤즈비. 이게 현재 완료랑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수동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has been, is did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영어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참 이렇게 정말 좀 언어 문화권도 다르고 막상 이제 영어로 표현하려니까 되게 어려웠죠. 네, 명진님이랑 채연님께는 이제 커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토익이나 뭐 그런 거 영어 진짜 공부할 그런 기회가 많이 없고 시간도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개발자인 입장으로서 어떻게 영어를 좀 접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봐서 이제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들을 좀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검색부터 좀 영어로 하려 했어요. 이제 뭐 이게 예시를 갖고 왔는데 뭐 스프링 개발 강의 한국어로 하는 거랑 뭐 스프링 디벨롭먼트 코र्스 이렇게 치는 거랑 이제 검색어 수 이제 나오는 결과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오른쪽 상단 위에 그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한 1300배 차이가 나요. 한국어로 검색했던 거랑 영어로 검색했던 거. 그리고 검색 결과 질 자체도 좀 다릅니다. 한국어로 검색한 걸 보시면 이제 다 스폰서 붙어 있고 무슨 동영상 요 밑에 보시면 밑에도 내려봤을 때 이제 블로그 이런 거 블로그에서 그 이제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근데 영어로 검색하게 되면 이것도 뭐 스폰서가 위에 좀 있긴 하지만 밑에 보시면 이제 개발 이제 공식 문서부터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부터 조금 영어로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조금 더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공식 문서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공식 문서 다들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식 문서를 볼 때 되게 이제 양도 엄청 많고 이거를 대체 어떻게 보는 게 좀 효율적일까라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조금 공식 문서를 조금 효율적으로 조금 잘 읽을 수 있게 해줬던 저의 팁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배우는 목적을 확실하게 하기입니다. 이게 사진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인데 그냥 나 스프링 시큐리티 한번 공부해볼까 하고 이제 그 공식 문서를 여는 건 조금 공식 문서를 열고 읽어봤을 때 조금 끝까지 읽어봤을 때 이제 머리에 기억이 거의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그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써먹어야 될 때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써먹어야 하고 내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 약간 이 점에서 이제 써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이제 목적을 좀 확실하게 했을 때 이제 얻어가는 게 조금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공식 문서에는 그 뭐 예제 코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예제 코드들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읽는 것보다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면서 읽는 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이 방대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목적을 확실히 하고 읽는다는 가정하에 되게 공식 문서에 좋고 이제 좋은 그 데이터도 많고 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식 문서를 무엇보다 이게 그 텍스트 끌고 와서 또 이제 GPT한테 설명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 영어로 계속 읽으려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는 지점이 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영어를 토익이나 뭐 그런 것들 영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개발자 입장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부분 정말 반복된 노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현업에서 좀 있으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이게 개발자가 쓰이는 영어는 조금 어느 정도 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틀 안에서 되게 반복되는 단어도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날이 올 거고 또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그냥 나중에는 정말 좀 영어를 읽는데 거부감이 되지 않고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안 좋고 문도 좀 잘 안 열리는 이슈가 있었지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